손대지 마세요. 오늘 그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느 누구나 다 느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님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한복판에서 차마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른바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이야기입니다. 빵진숙을 포함해서 같이 포럼을 진행했던 부스러기들은 학술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오간 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격하하고 그 시절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들의 장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판을 깔아준 국민의힘 빵진숙의 태도입니다. 아니, 손대지 마세요. 오늘 그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느 누구나 다 느꼈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우리네 MBC니까 더더욱더 MBC를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발표자 개인의 의견일 뿐 내 견해나 당의 입장이 아니다 라며 마치 전환기일식 찍먹하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줬는데요. 도대체 그 포럼에 어떤 인간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짓거렸길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진숙 해명이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조목조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빵진숙이 국회 장소를 빌려주면서 판을 깔아준 포럼의 출연진부터 하나씩 뜯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새 역사 국민운동의 대표이자 발표자로 나선 인물이 바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뉴라이트 성향 교재 집필로 이미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번 포럼에서 뭐라 짓거렸냐?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얄팍한 지성의 자존심, 여섯 번째는 권력, 명예, 금전에 대한 물질적 욕망입니다. 설마 정부하지가 어떻게 4.19 혁명으로 적폐한 대통령 조용히 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5.18 민주화 운동을 가리키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가 법률이 명백히 신군부의 헌정 파괴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확정한 역사를 한순간에 폭동이나 소요 사태쯤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가 아니었다라면서 군부 독재자들을 은근슬쩍 미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불의한 악의 체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그 보성에서 저는 대한민국 78년의 역사의 주류가 있다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가서 가르쳐야 될 역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제1단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허국의 역사. 다시 요약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불의하지 않았다. 창조와 건설의 과정이었다. 그 시대의 정치가 권위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가 그렇게 불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이 나라의 주류 역사가 불의의 체제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민중이 죽음으로써 항쟁해야 될 불의한 체제로 매도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발표자인 주동식 전 당협위원장은 호남 지역과 특정 정치 세력을 묶어서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우파는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죠. 육공화국을 다른 말로 저렇게 부릅니다. 이 체제에서 이 오염과 타락을 하게 된 이 체제가 그 주요 원인이 5.18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 체제의 오너, 주인이자 이 사실은 그 대장이란 이야기죠. 오너가 호남과 주사파의 동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 5.18은 사실 특별한 지도 이념이 없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그런 사태라고 보고요. 이념적인 공백 사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시민들이 태극기도 들고 외국가도 불렀고 심지어는 그 거동 수상자를 잡아가지고 대치중인 기영군에게 넘기기도 했어요. 또 반대로 여기 극자파 극단적인 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 5.18이 끝나고 나서 그 진행 과정이 좀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80년대 내내 1980년 5월의 경험을 지도 이념이 있었어야지 이 경험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지도하는 이념이 없다 보니까 이념적인 공백 상태였어요. 80년의 5월의 광주는. 그런데 이 경험을 주사파적 이념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념이 없이 그냥 단순 자연 발생적인 사태였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재해석하고 규정한 게 누구였냐면 주사파였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의 핵심 신군부 인사였던 허화평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건전한 학술 토론회 맞을까요? 아니면 역사 쿠데타이자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폄훼의 장입니까? 이런 판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다가 마련해준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빵진숙이라는 인간입니다. 속이 터져요, 터져. 폄훼하는 취지의 토론을 열었다고 비판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제 입장은 아까 거기서 인사말 할 때 다 했습니다. 국회를 어쨌든 해산하는 걸 주도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는 토론인데 이걸 국회에서 여는 게 적절하냐 아니, 내가 설명드릴게 내가. 오늘 손대지 마세요. 오늘 그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 발표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느 누구나 다 느꼈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우리네 MBC니까 더더욱더 MBC를 보고서 하는 얘기인데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할 때 질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중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오늘 5.18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열었냐 이렇게 물어야지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왜 열었냐 이렇게 물으면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오늘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건 동의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런 주장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자격이 나왔는데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거는 기자로서의 질문할 가치가 없어요. 기자로서 그런 질문하면 되겠냐고요. 자, 방금 빵진숙의 기자회견 보셨죠? 논란이니까 이진숙이 내놓은 변명은 아주 예술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개별 발표자의 모든 표현과 주장이 주최자인 저의 견해이거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싹 그은 거죠.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유체이탈 화법이 어딨어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회 시설 대관을 활용해가지고 극우 폄훼 인사들한테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쥐어준 주최자가 바로 빵진숙 본인인데 지는 모른대요. 국힘 지도부하고 보좌진조차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가지고 행사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강행해 놓고서 막상 국민적 공분이 터지니까
발표자 개인의 의견일 뿐 나는 모른다 하라면서 발뺌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응? 이재명 후계자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타진하기 위해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최수용 씨가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송에서 여러 번 이것은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저는 우리 방송은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과는 다릅니다라고 몇 번이나 제가 밝혔습니다. 범죄 장소 빌려주고 판 깔아준 사람이 나는 내가 범죄 직접 안 저질렀으니까 무죄야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포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쇼에 가까운 겁니다. 예? 뻔히 보여요. 뭔 짓을 하려는지. 빵진숙은 더 나아가서 5.18을 성역 또는 신화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꼬았는데요. 성역으로 규정되면 터부, 금기,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 자유는 구속됩니다. 성역과 터부는 시간이 지나가면 신화로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도 터부, 금기가 가해지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도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대목이 빵진숙이 이번 포럼을 개최한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5.18이 성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 성역, 민주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있는 성역이라고 프레임을 딱 씌우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5.18을 박살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법적인 평가가 끝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판을 다시 하듯이 5.18도 계속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라고요. 저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학술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허위사실과 폄훼 주장을 반복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법원 판결로 단죄된 군부 독재의 폭거를 소요 사태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정당한 학술 연구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인데요. 뭐 제 거 영상 보시다 보면 꼭 이런 뉘앙스의 글이 올라가면 5.18 명단 공개해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진숙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 명단과 공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데요. 그러는 척을 하는 거죠. 마치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5.18 유공자는 이미 국가보훈부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행정법적 심사를 거쳐서 지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하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명단을 관행적으로 비공개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무슨 음모가 있어가지고 막 부추기는 거 마냥 그런 가짜뉴스의 양분으로 삼으려는 의도 자체가 너무나 뻔히 보이고 정말 죄질이 더럽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토론에서도 뻔뻔한 태도는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자격이 나왔는데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한 기자가 국회 장소를 이런 포럼에 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냐라고 묻자 빵진숙은 장소를 국민들께 빌려드리는 것도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중 하나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는 의무가 국민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국회가 주는 신뢰성을 빌려주라는 뜻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꼭 자격이 박탈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어쨌든 자극적인 발언 몇 개로 전체를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그 포럼의 핵심 주제 자체가 왜곡된 정보로 5.18의 정당성을 흔드는 거였잖아요. 이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응?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랬더니 정작 숲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우기는 지금 그런 꼴이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찌르고 흔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이 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이를 학술의 자유라는 탈 뒤에 숨어서 방조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이슈 몰이의 도구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빵진숙 씨. 오늘 영상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신 있고 속 시원한 사이다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사이다 같은 뉴스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미디어의 숲, 과부하 걸린 뇌 정보의 스목수고 우리 팩트의 직구,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관통하는 뷰, 뉴스 하니 무게는 가볍게 나야는 묵직하게, 진실을 내킨 가짜 뉴스는 락다운, 스낵 컬처 시대 시계 허기를 달래, 거짓된 속삭임에 놀아날 시간은 없네. 뉴스 한입 깨어있는 자들의 런치 메뉴, 뉴스 한입 진실의 빛으로 너를 비추, 뉴스 한입 가볍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맛, 우리의 바이브로 세상을 새롭게 재단, 뉴스 한입. 스크롤 압박 끝에 남건 데이터 쓰레기, 알맹이만 골라 우린 진실의 저격수, 속보 경쟁 말고 깊이 있는 통찰력 장착, 편향된 시선은 금지, 오직 균형의 감각, 뉴스 한입 트렌드를 읊는 스마트한 습관, 어느 헤드라인 내내 역사를 위한 기반, 빠르게 소화하고 단단하게 무장해, 우리의 혀끝에서 세상이 새롭게 탄생해. 뉴스 한입 깨어있는 자들의 런치 메뉴, 뉴스 한입 진실의 빛으로 너를 비추, 뉴스 한입 가볍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맛, 우리의 바이브로 세상을 새롭게 재단, 뉴스 한입. 진실은 한 끗 차이 휩쓸리지 마,
뉴스 한 입으로 너의 눈을 다시 떠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법. 지식의 연금술. 가짜는 버려, 진짜만 남겨. 뉴스 한 입,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진실을 소화하는 건 너의 몸. Stay sharp, 뉴스 한 입. We out.